속보. 아시안게임 메달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배성재 10.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계를 위해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이번 주 루다의 10을 진행하게 된 루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곡은 부석수님들의 파이팅 해야지였고요. 10시를 알려드리는 헤드라인은 아시안게임 메달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이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로써 이틀째인데요. 첫날부터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태권도 품새, 근대 5종, 펜싱, 수영, 유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디가 중계하는 수영, 남자 자유형 50m에서도 지유찬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10개, 동메달은 13개, 총 30개의 메달을 땄고요. 지금도 계속 메달 사냥을 나서고 있습니다. 메달색과 상관없이 아시안게임을 위해 달려온 대한민국 선수단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메달을 못 땄더라도 국가대표가 되어 최선을 다해 경기를 뛰어주시고 계신 선수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경기를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하지만 멀리서 응원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선수분들 파이팅이시고요. 우리 선수들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배성재 DJ를 비롯한 중계진 분들도 파이팅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킬 테니 황자을을 지켜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읽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본이니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듣보 개그맨 정영국 씨와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함께 할게요. 위로와 따뜻한 조언 대신 막말과 센말, 디스가 오고 가는 현실적인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냉소적인 저와 잘 맞을지 잠시 후 코너에서 확인해 보겠고요. 정용국 씨의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생방송을 보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고릴라 보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의 이 라디오의 주인 배성재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생중계됩니다. 본 코너 전에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으니까요. 저 루다한테 말 걸고 싶으신 분들 일상 문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제 더워잉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배성재가 누군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잠시만요. 광고 듣고 와서 할게요. 프리선언은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방금 댓글을 보니까요. 저번에 오셨던 수빈 언니도 저처럼 광고를 스킵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광고주님들 죄송합니다. 421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루다님 라디오 DJ는 처음인 걸로 아는데 맞나요? 하필 베텐에서 첫 라디오 DJ를 맡게 된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첫 DJ라 많이 떨립니다. 베텐너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배성재 오지마님께서 우주소녀 수빈님이 베텐 베타 DJ로 먼저 다녀갔는데요. 혹시 팁 같은 거 전수 받았나요? 월요일 게스트는 조심해라 이런 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언니가 베텐에 나가고 바로 제가 연락을 했었어요. 어땠냐 그랬더니 기가 많이 빨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월요일 게스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5878님께서 주말에 마트에 갔는데 사람들이 명절 준비로 분주하더라고요. 명절 특유의 바쁘고 분주한 분위기에 덩달아 들떴던 주말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박인규님께서 루디 뭔가 여유로워 보이네요. 크크 비참 나왔을 때처럼 그냥 후드려 팬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면 됩니다. 슈트는 어차피 팡현 PD가 입는 거니까요. 크크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여유로워 보이나요? 세상 로봇인데요.
7938님께서 중학생 되고 내일부터 첫 시험을 치르는 딸 데리러 학원 앞에 왔다가 켰는데 루다님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약간 서툴며 벅벅거리는 게 귀여워요. 웃음 웃음.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피식피식 웃으며 듣고 있어요. 저 많이 버벅거리지 않습니다. 네, 이상 루다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스페셜 DJ들이 올 때마다 질문 폭격을 받는 이상한 남자. 듣보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듣보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저희 뵀었잖아요. 그죠? 그래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어디서 뵀어요? 아까 이게 방송하시기 전에 저한테 그 오신 적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여기서 뵈시지 않았나요? 베텐 때? 아, 베텐 때? 네. 안 봤어요? 그래요? 네. 그때 저한테 곱창 주신다고. 제가요? 네, 곱창 싸게 해주신다고 그러셨던 게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곱창이 기억이 남아서. 곱창은 저밖에 없는데. 예. 그 곱창 안 주셨잖아요, 근데. 안 오셨지 않았나? 안 갔어요. 뭐야 그게? 안 갔는데 안 그렇게- 받았어요. 네, 그런 거네요. 네. 네. 아, 뵀구나. 네, 뵌 적 있습니다. 아. 맞죠, 여러분? 네, 봤습니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다고요? 네, 완전히 이해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페셜 DJ들이 올 때마다 정용국님께 질문 폭격이 펼쳐진다고 하던데 보통 어떤 질문들을 받으시나요? 뭐 하는 사람이냐? 여긴 어떻게 왔냐?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떻게 들어왔냐 이런. 네, 그때 수빈 씨도 그랬어요. 네, 저한테 이 사람은 뭐지?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베텐을 제가 7년 했다 그러니까 에?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상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저는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시는지. 아이 걸그룹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하얗네요. 여기가 네. 조명이 되게 많네요. 난 조명이 없나 그러면? 나도 조명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거기가 조명이 없는 것 그렇게 같아요. 말을 안 하고 쳐다보고 있다고 사람을? 거기 조명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얼굴 진짜 작고. 아 감사합니다. 되게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근데 봤던 걸 기억을 못하지. 무조건 기억하는데 그러면. 서운하네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안 오고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은정우님께서 와 예상은 했지만 진짜 어색하다 크크크크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안 어색하지 않나요? 저희 괜찮지 이분은 않아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저희 돼요. 안 어색해요. 네,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네. 네. 지금 아시안 게임 시즌이잖아요. 혹시 그렇죠. 경기 보고 계시는 거 있나요? 좀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봤더니 배성대 DJ가 지금 수영 중계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가끔 보고 있습니다. 가끔 네, 축구는 챙겨 보고 있는데. 축구. 네, 배디가 또 중계를 하니까. 한국은 역시 축구의 민족이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축구를 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네. 정용국 씨 앞으로 온 사연이 있네요. 네, 얘기하십시오. 하중수님께서 냉소적인 루다님과 정용국님의 조합이 기대 중이에요. 라고. 아, 저는 지금 캐릭터 파악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저의 캐릭터 파악이요? 네. 허허. 네, 아예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어떤 성향인지 네. 그걸 한번 들어봐야 어떤 토크를 할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5990님께서 루다의 고민은 뭔가요? 맛보기로 시작하기 전에 그래. 정용국님께 고민 상담을 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고민이 있습니까? 없죠? 저 진짜 일생일 때 고민이 하나 있긴 있어요. 앞에 그 한숨이 찐이었습니다. 네. 네, 뭡니까? 저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저는 머리 쪽은 잘 몰라서 네. 그런 반응이 나온다고? 제가 제일 모르는 게 딱 그거 하나 있는데 그거 헤어는 모릅니다. 네. 아이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야 이게? 네, 맛보기 예. 토크는 요 정도로 제가 깜짝 놀라버렸네요. 네. 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는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식스펜 교환권이 뭐죠? 식스팩. 시스팩 교환권을 드립니다. 네. 그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년의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해볼까요? 정용국의 연애 학개론. 1년 전 저한테 고백했던 남자분이 있는데요. 제가 거절해서 동료로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입사한 여직원이 저한테 그 남자분과 잘 되게 밀어달래요. 좀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모른 척 할까요? 그냥 슬쩍 자리를 한번 만들어주는 게 나을까요? 네, 8024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네, 1년 전 고백했던 남자분이 있는데 자기가 거절을 했고 얼마 전에 입사한 여직원이 그 남자분과 잘 되게 해달라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사연인데 저는 뭐 어차피 많이 해봤으니까. 고백을요? 아니 사연을 아, 깜짝이야. 나이 많다고 다 많이 해본 건 아니에요. 프로 고백러신 줄 아선. 네, 아. 자, 보기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제 보기요? 이야기 별로 궁금해할 것 같지 않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라면은 그냥 음. 자리 한번 만들어 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1년 전에 고백했던 게 자기한테 약간 좀 껄끄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상관없습니까? 뭐 자기가 제 이게 사연자분이 고백한 게 아니고 거절하셨다면서요. 네. 이렇게 또 다른 분을 소개해 줌으로써 나는 너에게 완벽히 관심이 없고 어쨌든 뭐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안 될 게 없지 하고 저는 해드릴 것 같거든요. 얼굴 보니까 거절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거절의 했어. 삶이었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전혀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자리 한번 마련해줘도 큰 상황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1년 전에 고백했던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왜 신경을 제가 쓰지 말라 그랬냐면 이분은 본인이 고백했는지도 모를 겁니다. 경험이신가요? 자꾸 그쪽으로 몰지 마시고. 아니 1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렇죠. 회사에 엄청 많은 직원이 있겠죠. 과연 그렇죠. 이 여자분 한 명한테만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게 최악이라고요, 갑자기? 최악까지는 아닌데 뭐 솔직히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분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분이 이 여자분한테 고백을 까였다 그래서 다른 여자분을 안 만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쵸. 다른 분한테 고백을 안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좀 불편한데 이거는 뭐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한 여직원분께 조금만 기다려 봐라. 네. 고백을 할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 먹이 피라미드 비슷하게 인물 피라미드를 보면 이제 이 사연자분이 제일 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분이 중간에 있고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연애를 하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구도로 회사 잘 돌아간다 진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개시켜준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소개팅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잘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소개팅은 그냥 누가 마련해준 자리고 그렇죠. 그게 거의 보통 파토날 확률이 더 많거든요. 잘 될 확률보다.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나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해주셔도 되고 근데 네. 안 좋은 건 뭐냐면 둘이 설사 잘 된다 한들 고마움의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고마움의 표현을 받고자 하는 거는 아닐 테니까요. 근데 네. 만약에 사연자분께서 불편하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분이 이제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그쵸. 하고 네.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잘 된다. 네. 보기 좀 짜증난다. 질투까지 아니어도 나중에 잘 되고 있을 때 한마디 던지세요. 내가 깠던 애야. 그거는 조금. 아니 잘 되면 배 아플 수 있잖아요. 까놓고 왜 배가 아파요? 보통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보통 잘 되면 나한테 와서 무슨 밥 한 끼를 산다든가 무슨 커피 한 잔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둘이 잘 된 줄 알고 이러고 있으면 중간에 한번 툭 던지면 됩니다. 나한테 고백했었지. 무서우신 분이네요. 이런 거는 적응이 안 됩니까? 네. 그래요. 시작도 안 했는데.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국의 연애 학개론. 전혀 고백할 이런 문제가 없는 게 남자들은 본인이 고백했던 걸 잘 잊어먹습니다. 그렇게 감탄할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그래요? 네. 여자분들은 보통 남자가 고백을 했을 때 거절을 하면 되게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 네. 남자분들은 이미 까일 거를 알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까일 걸 알고 고백을 한다고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실로폰. 왜요? 이상한 얘기입니까? 이거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남자들이 정영국 예. 님께서만 까일 거를 생각하시고 그 정도까지 가는 거야 내가 고백하는 지금? 거 아닐까요? 나만 까인다고? 그런 거 보통 아닐까요? 근데 까일 확률을 갖고 가요? 갖고 가요? 네, 무조건 갖고 아 갑니다. 그러긴 하겠죠. 진짜예요. 아, 캐릭터 파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제가 어렵네요. 어렵다고요? 네. 일단 그럼 일반 사연 한번 가보시죠. 네, 일본 네. 사연. 어머, 왜요? 제가 일본 사연이 네. 없는데요. 아니 일반 사연. 일반 사연이요? 네. 그 다음 사연 없나요? 아, 여기 있습니다. 네, 거기 있죠. 네.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스페셜 DJ 루다와 함께하는 루다의 10 2부의 문 열었고요. 음흠. 잘못된 남자 정윤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바로 만나볼까요? 고민 후에는 정윤국 씨가 고민자 정신을 차리게 하고 고민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하시면 됩니다. 강준서 네. 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저는 좋아하는 것도 별로 없고 뭘 좋아하더라도 쉽게 실증이 나요. 그래서 일을 오래 못 다닙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꾸역꾸역 버텨서 1년 반 정도 일하긴 하는데 돈은 평생 벌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싶다가도 이러다 실증 나면 또 그만두고 싶습니다. 저한테 일침 좀 날려주세요, 유유.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째려봐요. 아니 어떻게 보냐고 사연을. 사연.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사세요.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하고 싶으면 더 하고 내일 당장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셔야죠, 그죠? 법륜 스님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제 생각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준서 씨께서는 네. 이렇게 살면 되는 걸까? 솔직히 자기는 일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연을 보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그만둔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실업급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숨을 왜 이렇게 딩동댕이에요? 딩동댕이야 이것도?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무조건이지. 일리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거 일리가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고 돈이 나오다가 60% 70%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배달비 좀 적은 거 좀 시켜 먹다가 돈이 이제 좀 없으면 그래 또 일을 하자 하고 또 일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돈이 또 떨어지면 실업급여 또 하고 딴데 이제 면접 보러 가서 4대 보면 안 돼요? 그럼 안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서 약간 좀 힘든 일, 좀 굳은 일, 뭐 마다하지 않고 하면 어떤 일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데 나이를 좀 먹어가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얘기네요. 네. 일단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3부에서 이어갈게요. 스페셜 DJ 루다와 함께하는 루다의 10입니다. 네. 오늘만 어쩌다 보니까 3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하하하. 괜찮습니다. 잘못된 뭐. 남자 정영욱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다음 고민 만나볼까요? 가시죠. 이순봉님께서 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집에 인삼주가 있는데요. 제가 몰래 다 마시고 맹물을 채워놨는데 아내가 아들 취업톡으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랑 같이 마시재요. 어찌해야 합니까? 용국 씨도 어렸을 때 부모님 인삼주를 친구들과 몰래 먹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네.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주량을 얘기하는 건 또 처음인데요. 주량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주량은. 네. 저는 네. 한 병 한 병. 반 정도. 반 정도. 저는 아예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그렇게 놀랄 일인가요? 진짜 많이 잘 드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서 되게, 이제 지상렬 선배님 만났을 때 처음 보자마자 몽타주가 주막이야. 저한테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겨서 술을 거의 안 마시거든요. 왜? 뭘 찾아요 지금? 아니요. 그냥 그렇게 했던 얘기예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순봉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집에 이제 인삼주 담가놓은 거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집에 뭐 술 같은 거 담가놓고 이러진 않죠? 네, 저는 담금주를 막 담그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이도 나이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시골에 가면 네. 아버지가 한 담가놓은 지 한 30년 된 술들이 꽤 많거든요. 한 60병 있는데 오. 아버지도 술을 안 드세요. 왜 담그시는 거죠? 관상용. 아, 근데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뱀주라 그러죠. 독사를 잡아다가 오. 그거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담아놨는데 그걸 누가 이제 먹은 거죠. 누가 드셨죠? 이제 옆집 아저씨가 그거를 담가놨는데 아들이 이제 그거를 먹고 아. 거기다가 그냥 그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된 소주를 부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친구분들이 아버지랑 같이 가서 그 뱀이 있는 술을 먹고 이빨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그랬던 게 실제로 있었어요. 딱 이 사연과 같은 상황이네요. 비슷한 상황이죠. 네. 뭐 생각을 다 해보셨겠지만 저 같으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서 다시 인삼주를 채워놓는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와이프 입장에서 남편이 다 먹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술을 사겠어요, 저 같으면. 아니 나는 모르고 그냥 이 네. 술을 갖고 간 거지 명절 때. 음. 이게 그냥 맹물인 거죠. 네. 와 우리 아들 취업했잖아 이번에. 뭘 봐, 뭘 먹자, 봐. 먹자, 이러고. 내가 담궈놨어. 맹물이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야죠, 이제 수색. 수색을 한다고요? 누구야 이거 마신 사람? 남편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보. 나와봐. 아니 너무 지금 착해. 여보 나와봐. 나온다고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뭐 한 가족끼리 있는 해프닝이지 해프닝? 않을까요? 그래요. 네. 저는 뭐 남편이 지금 유부남이다 보니까 뭐 네. 인터넷 검색했을 때 인삼주가 좀 비싸다. 네. 그러면 못 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고민을 한다면 병을 깨야죠. 네. 폭력적이시네요. 아니 폭력적인 게 아니라 아니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네. 친척끼리 다 모였는데 인삼주에 맹물 들어가 있으면 본인이 한 게 다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이거를 깨서 증거인멸? 네, 그러니까 어떡하냐. 저 흘려버렸다 이렇게. 네, 그래서 되게 맹물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좋다고요? 네. 폭력적이라더니 좀 전에. 저는 이 병을 으아 하고 깨버리는 게 아니라 어이쿠 하고 깨버리는 네, 거죠. 어이쿠 툭 깨진 거죠. 여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 라고 해야지 그냥 잘 되겠지 하고 맹물 갖고 가는 순간 사단 납니다. 그래요? 근데 둘 다 등짝을 맞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가져가도 한 대 맞을 것 같고. 깨도 그래도 한 대 맞을 것 같고. 친척들 앞에서 맞는 거랑 여기서 맞는 거랑은 다르죠.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그 아들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데 니네 아빠가 또 초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명절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간 자작극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좀 기분이 좀 좋으면 다친 데는 없어. 거기까지 물어볼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도 안 물어보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야죠. 그렇군요. 네. 그럼 용국이의 일침? 명절 때 술을 이렇게 먹으면 이래서 싸움 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시죠? 네. 네.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냥. 네, 넘어가시고. 네. 이게 이제 이러다 보면 우리 루다 씨한테 맞는 사연이 하나가 올 거예요. 근데 댓글에 그냥 그럴 바에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댓글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마셨어. 죄송해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순봉 씨의 와이프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던진 얘기죠. 하죠. 그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겠어? 그러니까 사연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성격은 아무도 모른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사연 가시죠. 그러면 아주 나이스님께서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저는 소식자라 점심에 밥 대신 카페라떼만 먹습니다. 그런데 밥 먹을 때 나눈 재밌는 얘기 전 하나도 모르고요. 밥 먹고 커피 사러 갈 때는 전 못 따라갑니다. 왜냐면 전 이미 커피를 먹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점점 소외되고 있는데 이게 은근 스트레스입니다. 밥을 안 먹더라도 카페라떼를 들고 식당 따라가도 될까요? 그게 더 이상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혼자였다. 그렇게 봅니다. 밥 먹을 때 누군가가 자꾸 커피를 들고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뭐 소식자인지 이런 거 관심 없고 돈이 없나? 뭐야? 그게 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 안에 라떼가 들었는지 맹물이 들었는지 녹차가 들었는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누가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텀블러 들고 다니면 뭔가를 먹고 있나 보다. 텀블러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남자분 아니겠습니까? 네. 텀블러 은근히 많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종이컵, 아니 종이컵이 아니라 그 카페에서 주는 일회용 컵. 일회용 컵. 네. 그럼 보통 내용물이 보이잖아요. 밖에 뜨거운 거 이렇게 있으면 안에가 잘 안 보이지 않나요? 근데 네. 거기에 맹물을 넣고 녹차를 먹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비싼 거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쟤는 저거를 들고 다녀. 근데 이제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가정 형편이 어렵든 자기가 뭐 돈을 딴 데도 뭐 어떻게 해놨든 봤을 때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은데 소식자인 건 자기가 설명을 안 했으면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이제 말 붙이기가 좀 어렵겠죠. 쟤는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근데 빠뿌용님께서 네. 요즘 커피가 밥보다 비싸요. 비싼 지는 라고 오래됐죠. 보내주셨어요. 네. 싼 걸 더 많이 먹습니다. 알잖아요. 네. 보통 우리 그 가게 쪽에 직원분들이 많이 드시는 커피대가 2,000원이에요. 네, 아가 2,000원이고 할인할 땐 1,800원입니다. 물론 비싼 데 있지. 근데 비싼 데 있는 거를 갖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고 재밌는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나는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다 사회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죠. 밥을 먹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커피를 마시고 이게 네. 다 사회생활의 일부다. 무조건 그렇게 가죠. 그러면 카페라떼 하나 들고 식당을 따라가야겠네요. 그러면 아니, 가서 뭐라도 먹어야지. 먹는 척이라도 먹는 척이라도 해야죠. 이거 들고 가는 건 좀 네. 그러니까. 너무 전 재산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카페라떼 하나 들고 왔으면. 예. 그러니까 전 재산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의 일부라는 거에 공감을 해요. 이거 완전 사회생활의 일부죠. 아니, 자기가 사장님이 이렇게 된다니까. 사장이면 땡큐겠는데. 네,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자꾸 소외되는 걸 느낀대잖아요. 그리고 다시 커피숍을 갈 때 나는 커피가 있으니까 가는 게 눈치가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뭐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거 아니면 본인이 거기에 맞춰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그 공감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그걸 하는 거고 내가 특이하다 그래서 내가 빠지면 말 그대로 진짜 특별한 게 아니라 소외되는 겁니다. 전 그렇다고 봐요. 그렇군요. 박인규님께서 네. 결론은 영국이 형이랑 루다는 잘 안 맞네요. 크크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뭐 제 잘못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유 뭐 잘못이 있나요? 그러면 영국이의 일침. 밥 먹을 때 나눈 재밌는 얘기는 이분의 뒷담화일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쟤는 왜 커피만 마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다음 사연. 얼굴이 용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여자분이십니다. 저는 긴 얼굴이 콤플렉스입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면 얼굴이 짧게 나오는 필터를 쓰는데요. 제 얼굴에 맞추면 옆 사람들이 얼굴이 과하게 줄여져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사진을 안 찍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왜 자기들이랑은 사진을 하나도 안 찍고 셀카랑 배경사진만 올리냐며 서운해합니다. 이럴 땐 솔직히 말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필터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얼굴이 짧게 나오는 필터가 있구나. 요즘은 그냥 뭐 다 조절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거는. 가짜 얼굴들이 많죠. 네, 그냥 새롭게 만들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저는 친구들이 일부러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친구들이 모를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네. 사회생활 가능하세요? 저는 혼자 다니잖아요. 저는 자영업자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근데 저희는 또 개그맨 생활이라서 얘기해요. 너 그냥. 얼굴 길어. 많이 길어. 얘기합니다. 그냥 오픈해서. 예,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직장인이잖아. 그리고 친구들이 이걸 아예 모를까? 제 필터 쓰는 걸 모를까? 다 알죠? 근데 요즘은 필터를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써요. 근데 어떤 필터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스노우인가?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쓰고 여러 가지를 쓰는데 쟤한테 그냥 왠지 할 말이 없으니까 야 우리랑 같이 사진 왜 안 찍어? 같이 찍어. 알면서 던진 말인데 이 사연자분께서 괜히 여기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네. 친구들이 다 알고 한 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무시해라. 네, 그거를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편할 거면 얘기해도 돼요. 괜히 또 꿍하고 있으면 쟤 또 저런 것 때문에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잖아. 꿍할 바엔 솔직하게 얘기하고 웬만하면 그냥 네. 무시해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저라면요? 얼굴이 좀 긴데 친구들이 자꾸 찍자 그래. 같이 찍으면 같이 줄어들어. 이상하게 나와. 그 친구들이 사진 왜 안 찍냐고 물어봐.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라면 네. 그냥 찍어요. 그냥 친구 찍어요? 얼굴 이렇게 나와.
어쩌라고. 친구 얼굴이 나는 이렇게 예쁘게 나와. 나온다고? 자기만 예쁘게 나오면 된다고? 어쩌라고 난 예쁘게 나와 이러면서. 이게 정답이긴 합니다. 솔직하게 자기가 제일 잘 나온 사진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럼 일단 찍으세요. 예, 우리 루디 말처럼 그냥 찍고 친구 얼굴이 뭐 피자가 되는 말도 자기만 예쁘게 나오면 되니까 일단 앞으로 찍어주세요. 뭐 찍고 나서 야 너 얼굴 피자냐? 이렇게 네. 해라. 그렇게 하자. 어. 뭐 좋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 영국의 일침. 많이 긴가요? 왜요? 아니 실로폰을 좀 해줘요. 아 많이 긴가요? 예. 뭐 쳐야지. 저도 조금 궁금하네요. 네. 아니, 여쭤본 겁니다. 네. 네, 그러면 DJ DOC님 분들의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 듣고 올게요. 네, 4부 시작합니다. 얘가 말한대 님께서요. 악마 2인조!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희 말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둘밖에 없으니까 저희겠죠. 아, 그럴 리가요. BPP님께서 와 진짜 DJ랑 게스트가 제일 나빠. 크크크. 전병공님께서 오늘 전체적으로 방송이 아슬아슬하네요라고. 에이 이게 뭐 아슬아슬합니까? 그쵸? 네, 이 정도 정도면 가지고 괜찮죠? 네, 네. 아주 뭐 노멀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노멀합니다. 노멀합니다. 네. 네. 안경선님께서 남자분이세요. 네. 이분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취업 준비 중입니다. 대학 선배가 일 좀 도와달래서 포트폴리오에 넣을 겸 일을 몇 번 도와줬는데요. 이제 절 직원으로 생각하는지 아무 때나 절 불러댑니다. 돈도 안 주면서 너 취업 잘하라고 내가 도와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일하게 될 것 같은데 좋게 마무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일단은 제가 느끼는 건 지금 돈을 안 주는 사람이면 앞으로 더 힘든 일을 해도 돈을 줄 리는 없다. 많이 주면 한 10,000원 주겠다. 네. 더 도와줘봤자 돈은 안 준다. 네. 그리고 전화를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고요. 어떤 대가 없이 해주는 일은 한계가 있고 이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고 당연한 줄 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배는 학교 다닐 때는 선배인 거고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는 그냥 아는 지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고민하시는 게 동종업계에서 일하게 될 것 같아서 좋게 마무리하고 싶다. 취직 안 했잖아 아직.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동종업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동종업계는 자기가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고 네. 다가오지 않을 고민을 갖고 와서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연자님께서 남겨주신 게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되면 또 느낌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앞 상황을 갖고 와서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뭐 이 선배가 나를 찾긴 하지만 내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차단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전화 안 받는다 그래서 미안할 필요 없는 거고 사람을 갖다 썼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그렇죠. 당연한 거다. 그렇죠. 그래야 고용노동부에 안 끌려간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동종업계에 일하게 될 것 같은 거지만 아직 안 하니까 그냥 씹어라. 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게 가장 좋아요. 변명을 대봤자 알았어 마지막 한 번만 하면서 야, 너 내가 다 일부러 챙겨주는 거야. 이렇게 또 갑질을 아닌 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만 받고 가서 재능 기부도 아니고 한두 그렇죠. 번도 아니다 보니까 불편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할 만큼 하셨으니까 그 앞으로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냥 차단해도 된다. 댓글에 또 네. 그런 사람은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다. 어디에 이러더라고요. 그 어디로? 동종업계에 그렇게 돈을 안 주고 사람을 부려먹는 사람은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다.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또 이분 맞는 말 같아요. 회사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 안 다니시잖아요. 아니 업계가 얼마나 좁길래 소문이 나 지금. 무슨 기업이 무슨 김대리라고 하면 알아? 모르잖아요. 네. 그래 포트폴리오니까 회사는 아닌 거겠죠. 그냥 베테너는 그냥 던지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모든 거에 의미를 안 부여해도 됩니다. 베테너는 그냥 막 던집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좋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네. 지금은 일단 그냥 차단. 차단. 네. 오케이. 내가 좋으면 좋은 거다. 그렇죠. 네. 그게 낫죠. 용국이의 일침. 나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단하고 서로 안 보는 거고 남남으로 가야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제일 좋게 마무리하는 건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네. 내가 그런 거죠. 좋으면 좋은 거죠. 음. 김성희님께서 성별 네. 미상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젤라또를 좋아해서 젤라또 가게에 자주 가는데요. 젤라또 사 먹는 사람은 저인데 직원이 자꾸 제 친구에게 웃어줍니다. 둘이 서로 말은 안 하는데 질투나요. 직원의 시선을 저에게 가져올 방법 없나요? 무슨 사연이었나 이게? 젤라또? 젤라또 요즘 먹나요? 사람들 잘? 저는 좋아해요. 그래요? 근데 비싸가지고 잘 안 먹거든요. 젤라또가 정확하게 뭐예요?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터키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젤라또가? 아, 그 쫄깃쫄깃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게 젤라또예요? 네, 맞을걸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이라고?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이군요. 알았어, 그걸 또 썼어 여기다가 또 못 알아본다고. 네,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한국 아이스크림도 안 먹는데 무슨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지금. 근데 이제 직원분이 자기 친구한테 웃어준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웃기게 생겼다든가. 웃기게 생겨서 웃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코미디 할 때 가장 편한 게 뭐냐면 분장입니다. 등장하면서 터져요. 근데 그거 알잖아요. 이게 웃겨서 웃는 건지 네. 아니면 묘하게 웃는 건지.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얘기고, 이분한테 시선이 안 가겠죠. 계산을 여기서 하고 물건을 여기서 하는데 저길 보고 웃고 있다. 그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여기가 돈을 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먹지도 않는데 쟤를 보고 웃고 있으면 말은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나. 그럼 직원의 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죠. 자꾸 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시선 가져온다고 이상한 질문 막 던지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나오나요? 신제품 안 나오나요? 직원분 엄청 귀찮아합니다. 최악이다 그런 질문. 쟤는 이상하게 생겨서 이상한 거 자꾸 물어봐. 이런 느낌 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매장을 가야지. 이 매장에선 힘들다. 직원 시선이 고정돼 있다. 그런 거죠. 용국이의 일침. 그냥 젤라또나 먹자. 그게 제일 깔끔하지 뭐. 그거 신경 써서 겨루기 어딨어 지금. 계산하는 사람도 안 쳐다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직원 시선을 굳이 가져서 뭐해요. 그죠? 어차피 오지도 않을 건데. 거기 보세요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오늘 처음 알았네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이라는 걸. 저도 그러네요. 맛있게 먹으면서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인지는 몰랐어요. 슈퍼 가세요 슈퍼. 한국 아이스크림 드세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루다의 10 오브가 시작됐고요. 오브요. 원라이프님께서 이루다 오브자 크크라고 보내주셨어요. 베튼 오브. 역사상 최초 오브라고. 네, 저는 몰랐습니다. 오브인지. 10부작까지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레인님께서 국산 아이스크림 사랑합시다 엔딩 실화냐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얼굴을 지적할 수는 없으니까 국산 아이스크림 먹자. 고대성님께서는 이제 호흡 맞았는데 끝나서 아쉽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루디가 낯을 많이 가린다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뒤돌아서 앉아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네. 좀 놀랐어요. 최고로 짧은 오브. 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고민 사연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식스팩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정영국 씨 소개하셨고요. 오늘 루다의 10 첫날인데 저희 집에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10 오부작으로 마무리해서 정말 뿌듯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루다의 10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루다 꿈꾸세요.